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2024 한국 경제보고서에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는 충남의 탄소 중립 정책이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뜨뜻미지근하고 또 국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도 통과가 되지 않은 점 참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전환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25년, 26년 충남 방문의 해에 서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충남에 오도록 연계 관광 코스 등을 함께 만들고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위해 보령의 3,000세대 규모 주택과 교육 시설 등을 갖춘 골드시티 조성도 협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골드시티는 인구 소멸 등 지방에 안고 있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타 시군들도 이 골드시티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등 다양한 그런 절차를 대해서 철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태안 국제원예 치유박람회 본격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조직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2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등 빈틈없이 대응하고 국도 77호 고남 창기 확부장 등 SOC 인프라도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를 잘 치르고 관광객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원예 치유산업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안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기재부와 심의 총력 대응을 바랍니다. 8월은 소액 문제사업 의주 심의, 신규 주요 사업 반영은 대부분 7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경제부총리,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 현안 사업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실국장들도 미반영, 사업 반영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팀으로 대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재정 여건은 상속세, 종부세 등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민선 8기 전반기에 구축한 그 각종 주요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 수요는 많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점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에서는 그 공약 등 대규모 사업들의 경우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실수요 금액 위주로 편성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연례 반복적이고 관행적 보조 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감한 일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학술 연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라고 해서 그 학술 연구 용역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발주가 늦어지고 또 다음 연도로 2월 뒤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국에서는 그 발주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내년으로 2월 뒤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첫째는 공약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내가 공약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려고 그래요.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약속한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또이 이 선거 때 내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들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왜 지키지 못하는가를 소상하게 솔직하게 도민들께 그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양해를 구하는 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내가 그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약이라든가 또 빛이 보듯하게 지키지 못할 그런 내가 약속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지금부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 정부도 이 대통령도 그 국민과의 그런 그 선거 때 공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소상하게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도 이 부분을 저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본인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업그레이드가 언론을 보니까 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보조금들 같은 게 제대로 이 반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챙겨달라. 왜냐하면은 국민 세금은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 자치안전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이 복잡, 다양하고 대형화됨에 따라서 5월 말까지 충남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충남 세이프존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개 시군 5,899개 마을을 대상으로 6,053개 대피소를 지정했고 마을 주민들 중에 한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 파트너 15,000명, 공무원 자율방재단 2통장으로 구성된 안전 파트너를 구성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풍수의 기간 중에 활용성이 커지게 증명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올해가 지난 이후 시점에서도 마을 대피소가 제대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안전 파트너의 역할이 제대로 구동돼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보다 보완된 선진화된 충남 세이프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 통제, 사전 대피가 잘 지켜져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좋은 시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충남 세이프존 구축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전마을 충남 세이프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시라든가 이 비상시에 그런 대피 장소하고 중복되는 데도 있고 좀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 이 부분들을 정확히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분리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안전존 이 세이프존을 만들면 뭐예요?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 세이프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시나 이런 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우왕좌왕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은 또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이 전시 때 이 대피소 문제에도 전 주민이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네, 독재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그 2개의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지금 전공의 미복귀 또 전문의 그 부족으로 인해서 좀 응급 상황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대병원에서는 주간에는 병원 내 전문의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전문의 교대 근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순천향대병원은 응급의가 전문의를 주간에는 그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병원 내에 이제 전문의를 투입해서 지금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그 중증 의료환자 진료 가능 응급기관 이송 전원 체계를 가동해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 또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그 실시간 병상이용 정보를 공유해서 그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안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효율적 치료 관리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 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단대병원하고 협력해서 그 로봇과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또 중재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자살률을 개선한다든가 또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순천향대학교의 그 소아응급센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표를 낸 사람들은 사표 소리는 안 됐고요. 그 다만 그 이제 순천향대병원의 구미병원, 부천병원에 있는 그 소아과 전문의들을 채용 이쪽으로 그 이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그 내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좀 지원할 거 있으면은 그 저기 뭐 급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지원을 할 테니까 그 부분 제대로 유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호국원 우리도 저기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한 부분인데 저 본처하고 저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보훈부 관계자하고 이제 한번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담당 국장이 일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방문을 하고 네, 빨리 네. 해서 네. 내년 예산에 저기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본부하고 얘기가 이루어져야 뭐 국회에서 그 예산을 넣더라도 일단 본부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본부가 또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가 빨리 회의를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여성가족 정책관입니다. 여성 창업 분야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 창업 비율은 2018년도에 40%에서 2021년도에 42.4%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창업 직전 미취업 상태는 39.1%로 남성 34.4%에 비해 높아서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때 생기는 공백인 이른바 경력 단절 상태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23년 충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창업 희망자가 정부, 훈련, 자금을 창업 지원 패키지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창업을 행정 지원하는 우리도와 여가부 그리고 창업자 교육, 훈련, 마케팅을 지원하는 충남경제진흥원, 창업자금 지원, 보증, 연계 투자를 지원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등 여성 창업 관련 기관 간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는 7월 30일 날 호서대학교에서 행정부 이사님, 여성가족부 차관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등 창업 지원 기관장과 함께 여성 창업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여성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8월 중으로 구성하고 협약 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준비 실행 성장으로 이어지는 여성 창업자 단계적 지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 창업 교육 컨설팅 500명, 여성 창업자 발굴 200명 이상을 목표로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그 여성 경제인협회 이번에 행사에 가 보니까
충남의 여성경제인협회 가입한 그 기업이 한 140, 50개 정도밖에 안 되던데 우리 지금 충남의 그 이 저 기업들 중에서 여성 기업인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 140, 50명 정도밖에 안 들고 그 가입이 안 됐고 그렇다 그러면 그 무슨 뭐 여성 경제인들 무슨 이 서클도 아니고 무슨 동아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 경제인협회가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기업인들 중에서 적어도 몇 명 이상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체 가입할 수 있다든가 해서 자동적으로 이 저기 가입이 이루어지게 하고 해서 거기에서 그 서로 간에 그 저기 뭐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성 기업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가고 또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가입은 140, 50명 정도밖에 안 하면은 이게 저기 무슨 뭐 동아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 부분들도 저기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청년정책관 보고 드립니다. 학예 방학을 맞아 또 청년 정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소통형 사업을 학예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이 즐겨 찾는 거점 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찾아가는 청년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진로 및 일자리 상담, 분야별 청년 정책 및 주요 행사를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홍보 콘텐츠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청년의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누차 지금 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2년 내내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이 청년 정책들 좋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저 취업 박람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충남의 이 대상인 청년들이 그런 그 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커다란 청년 무슨 행사들이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을 전체가 대상들이 알지 못하면 뭐 하냐고, 아는 사람들 몇 명만 알으면 뭐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뒷받침하려면 뭐냐면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청년들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데이터 준비를 지금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면 10만 명이다, 아니면 5만 명이면 5만 명이다. 충남에 이 5만 명 전체가 무슨 행사 있을 때는 5만 명은 전체한테 이 행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든 안 오든 아니면 자기가 참여하든 않든 일단은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를 안 만들고 이것저것 이 정책 만들면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분야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라고 데이터를. 그래 그 사람들한테 그 대상한테 무슨 저기 좋은 정책이 있든 아니면 뭐 좋은 행사가 있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알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참여를 하든 않든 그것은 자기들의 그런 저 결정이지만은 일단은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 그게 참여를 못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저기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내 청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 사회 나오고 그러면은 그 외부로 저기 대학을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외부로 가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들 다 이 분류가 돼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외부에서 우리 저 충남도로 유입이 되는 사람들 또 이 저 데이터를 또 저기 축적을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면 데이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시라니까. 자 다음. 예,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국체전 상의 입상과 생활체육 확대를 시켜나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 종목 등에 대한 직장팀을 추가 창단하고 또 우수 선수 영입 비율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 지역에만 이제 한 개 있는 스포츠 과학센터도 서남부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현재 없는 체육회관 건립도 내포 신도시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서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7년도 그 섬 비엔날레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자로 15명 규모로 주재기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년 1월에 32명 모두 이제 정원이 돼서 운영을 계획이고 출범식은 8월 7일 날 조직의 사무실이 있는 대천 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충남 아산 FC 같은 경우 지금 내가 보니까 3위를 간다고 그러던데 충남 FC 같은 경우 이 아산 FC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대표도 제대로 된 사람 선정을 않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하니까 매일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새로 대표를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인드 경영 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3위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모든 부분들이 나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하는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조직은 달라진다고 봐요. 조직은 달라진다고 보고 그다음에 성과도 또 달라진다고 보고 우리 충남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도의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실국장 원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국체전 이런 부분들도 어때보면 당근도 주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이 방향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섬 비엔들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위에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열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라고. 예, 챙겨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 농림축산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호 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 관련입니다. 지난 12일에 시군과 1차 협의 후에 오늘 2차 협의를 통해서 신속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와 규모를 포함해서 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보험 작물이었는데 이 지원금 산정에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의 경우에 손해평가사가 일괄적으로 해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를 한 반면에 무보험 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읍면 담당자들이 가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무보험 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가입 작물보다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고 그 지원 기준도 재난복구비 산정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금이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산정액을 우선적으로 7월 말까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재보험에 가입한 11,239건의 2,780헥타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가 완료가 됐고 7월 18일부터 50%의 선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엔디맵스 지금 94% 입력을 해서 한 6% 정도 지금 미입력 상태인데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복구 계획도 8월 중에 수립해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안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농가에게 특별 지원 대책 이 지원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보험 가입 그러니까 보험 대상 품목인데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 네, 아니면은 안 했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 품목들 중에서도 보험 대상에 아직 적용이 안 되는 예, 보험 상품이 있잖아요. 없는 네? 품목, 보험 상품이 없는 그러니까 품목들이 이 있습니다. 세 단계를 정확히 분리해서 예, 그렇게 분리해서 차단을 접근해야지. 예? 예, 예, 분리해서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험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지 않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저 보상을 하더라도 우리 저 도나 시군이 협의해서 보험을 하더라도 액수를 이 하향으로 정해서 예. 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저기 당연히 저 보험 그렇게 가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험 가입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약간 페널티성의 예, 그런 차등을 그 저기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라고. 그런데 자기가 보험을 들고 싶었는데도 지금 보험 대상의 그런 품목이 아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향 조정을 해주고. 예, 예. 그렇게 그래서 3단계로 나눴습니다. 보험금이 나가잖아요. 보험 들은 사람들은 예.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뭐 자기 피해 손실이 100이잖아요. 100이면은 뭐 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빼고 뭐하고 하면 한 70이나 60대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100으로 해주라고. 예. 100을 채워주라고. 예? 추가적으로 한 20%. 예, 25, 30,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0으로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100 가까이. 그리고, 보험, 이제 대상이 아닌 품목,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네. 70이나 80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예. 예? 예. 그리고 보험 가입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안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한 50%, 아니면 60%. 예.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게 이걸 구분을 해서 예, 예. 이번에 지원하라고. 그렇게 예. 또 설계를 다시 지난번에 한 걸 갖고 지난해 한 걸 갖고 조금 개선하고 해서 예. 좀 정리를 하시라고. 오늘 또 오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농업기술원 보고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과학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와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개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1과제, 102 세부과제 수행 중으로 산업체나 대학과 기술원 연구 인력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디지털 육종, 토착 미생물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대학과도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우리 연구원이 외국에 나가서 학술 활동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으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등에 따라서 농업인 업무상 질병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손상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국 최초로 농작업 안전관리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열질환, 농약 중독, 감염병, 농기계 사고 예방으로 농업인 재해율은 감소시키고 안전관리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류하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국가군과 또 우리의 기술이나 아니면은 교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후진국가, 이걸 지금 구분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농업기술원에서 꼭 할 문제 아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축산 같은 경우도 덴마크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아니면은 이 축산 강국들 하고의 그런 교류 이런 부분들도 이 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같이 운영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라고. 응?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 기후환경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현 탄소중립 포인트앱 탄소업쇼 시범 추진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가입하고 실천하는 지역화폐로 탄소 포인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충남 오픈앱을 개발해 탄소업쇼로 명명하고 7월 1일부터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들여서 폐기물이라든가 수송 에너지 등 5개 분야 31개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설정하고 연간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농협과 협의해 최대 0.1% 이자를 주는 방안으로 설계하였습니다. 7월 30일 도시군 농협 협약 체결 후 전 도민의 5%가 1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탄소 제로 실천 가게를 좀 지정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탄소 제로 실천 가게를 선정해서 알 수 있도록 지정서라든가 알림판 교보에서 하고 또 참여 실적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탄소 업쇼 앱에 연계해서 탄소
중립 생활 실천단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각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 100개 정도 선정해 현판이라든가 지사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OECD에서 OECD 그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 충남 도를 탄소 중립 정책 우수 사례도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탄소 중립 그 실천 방안을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나는 이게 탄소 배출 이 감축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이런 그 지금 실천 방안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얼마만큼의 이런 감축이 지금 되고 있는지 난 그 소위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걱정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지금 많은 정책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이게 하나하나 실천이 되고 해서 이 감축도 이 결과도 제대로 얻어낼 수 있게 좀 고민을 좀 하시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 잘 설계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 홍수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인성 식품과 모기, 진드기, 설치류가 매개하는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진단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분석과 측정 능력 숙련도 평가에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감시 운영의 효율화와 표준화 추진, 감시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감시 데이터 생산을 위한 벡터넷을 통해 전국 및 지자체, 매개체 감시, 정보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0일의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7월 21일 기준 국내 12,031명, 충남이 201명으로 발생되어 최근 10년간 동기간 대비 최대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민간 신속 진단 체계를 유지하며 100일의 균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속에 속한 근현종을 분류할 수 있는 공공분석 체계를 활용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를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수조사하는 체계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으며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발생검사 의뢰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코플라즈마, 급성호흡기 질환과 말라리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여름철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 건설교통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전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싶지만 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노선 신설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버스 운전자 취업 예정자들이 경기도 화성이나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센터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신청 후 최소 2달가량의 대기 시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생계가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지원자들이 생기고 버스 업체는 신규 운전자를 충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운수업체에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채용 소요 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을 단축시키고 1년 이상 해당 운수업체에 근무를 희망하는 취업 예정자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이탈환을 방지하여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3개소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경기 화성하고 경북 상주밖에 없어요?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꼭 여기 가서 교육받아야 되나?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한 데를 가든지 아니면은 도에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 도는 그동안 그 도내 버스 운수업체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운수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시키려다 보면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번에 그 지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도 운수업체에 일부 보조를 해주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나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경기 화성호 경북 상주가에만 가서 이거 교육을 받냐고? 그 현행 그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2군데만 있고요. 또
도가 별도 지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지정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 도에 있는 운수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이제 겁니다. 빨리 하고 예.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버스 운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운전자 없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버스를 운영하는 시대가 왔어요. 예. 지금 하는데도 지금 외국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중국 뭐 이런데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할 수 있게 예. 그걸 준비를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선지직하고 예. 맨날 뭐 어떻게 사람한테 의지만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예? 자 다음. 균형발전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간 추진지는 제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제한 시건과 시군경쟁 17건 총 37건 5,667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시군 자율경쟁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및 시설 단순 위주 사업은 원천 배제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 역점 사업들과 연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성장 동력 사업을 10월까지 심사 완료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6년부터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꼬치 해안공원 관광지 관리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꼬치 해안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였으며 지난 17일 행정대집행으로 노점상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 국제원예치유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축제장 부지 36,000평과 주차장 부지 16,000평에 대하여 의회 동의 후 무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천안 역세권과 지역 수요 맞춤으로 천양 춘장호가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안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 절차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예 치유 박람회를 하잖아요. 예. 원예 치유 박람회는 그거 뭐 꽃축제장 부지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꽃축제를 매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처럼 또 서울의 농산물, 이 가락동 농산물 시장처럼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를 상시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지리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게 같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 주변에 예산이 됐던 이 주변에 이 도매시장 형식으로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 있을지 그걸 농림부가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맨날 상시적으로 뭐 그냥 이 박람회 때 그냥 돈 쳐들여 가지고 그냥 했다가 또 뭐 끝나면 그냥 또 땡이고 뭐 이렇게 가면 요즘은 어떻게 이게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다음에 화연이 농가들 같은 경우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수익도 제대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내라고 같이. 예? 그래서 그 도매시장 봤지? 네덜란드 그렇처럼 도매시장 같은 경우를 거기다가 상서를 집어 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지리적인 여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산이나 아니면은 타 시도하고 교통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도매시장을 넣는 게 좋은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고민 한번 해보라고. 예. 자 다음. 해양수산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총력 대행입니다. 24년 제2차 예타 대상사업의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과 해경 인재개발원 설립 등 2건을 기재부로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선정 대행을 위하여 소관부처인 해수부와 해경청,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 당진시와 공동으로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재부를 설득,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시장 해경과 함께 기재부에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도 해경 당진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해경 인재개발원 설립에 필요한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집중호우로 4개 시군 내수면 양식장 21개소에 1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양식장 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 배수 등 복구 조치하였고, 서천 금강 하구에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 재난조사 등을 통해 복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 쓰레기가 서천 금강 하구에 918톤이 유입이 됐다는데 이게 하루에 이게 뭐 저기 몇 톤씩 지금 해양 쓰레기를 치우나? 몇 톤씩 치우냐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나오면 918톤이면은 우리가 조금 장비니 아니면은 이런 걸로 해서 며칠 내에 끝내야겠다. 그럼 하루에 그럼 너가 몇 톤 정도를 처리해야 된다. 이거 여기 와서 나한테 보고할 정도로 하고 그래야지. 그냥 말만 지금 하겠다면 이게 뭐 한 달 걸리는지 보름 걸리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내가 조금 옛날 개발시대처럼 좀 윽박지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나도 이런 좀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다고. 미스 지금 적어주는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보고하는 건지도 아닌 것도 내가 모르겠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돼야지. 내가 918톤이면은 이거 며칠 내에 치웁니까? 그러면 지금 장비 들이고 며칠 내에 치웁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50톤씩 치우고 있습니다. 50톤이면은 그러면 이거 지금 며칠 걸려? 한 달 걸리냐? 한 달. 어떻게 한 달 걸려요, 이걸?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끝내야지. 이걸 어떻게 한 달 걸리냐고. 그리고 해경 인재개발원 설립 이런 부분들,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총력이 아니, 이건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부처에서 했으니까 대상이 선정되지만 이걸 어떻게 통과를 하고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냐,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대상 통과하는 내용 요건이 중요한 거지. 지금 대상 사업은 이거 선정되는 거 아니야? 정부 세운다는 대상 사업으로 선정 안 해줘?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대상 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이건 그냥 우리가 7살 먹으면은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입학하는 거라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 참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렇잖아요. 대상 사업으로는 지금 정부 부처가 지금 추진하는 건데 안 되겠냐고. 문제는 심사 내용하고 그다음 심사 결과가 중요한 거지. 참. 예, 여러분들 피해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고, 또 지금 업무보고에서 여러분들이 보고한 그런 내용들이 또 제대로 추진이 되고, 또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추진을 좀 해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 공무원들이 휴가나 이런 일정들 같은 경우도 또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국장들께서 쉴 때는 쉬고 그다음에 또 이럴 때는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풍토를 좀 만들면서 밑에 직원들도 제대로 여름 휴가를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한 이런 내용들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